사실 문자 논란에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영부인이 그 당시에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구심이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실 뭐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자동으로 차별화가 돼버리는 이런 효과들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방증이 무당층에서도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것. 이 부분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정치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네. 연수는 전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뭘까요? 하나는 친윤 대통령실이 또 하나 터뜨리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나경원, 원희룡 연대 네. 둘인데 두 개 다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대통령실도 김건희 문자가 오히려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개입해 김건희 여사 정권이라는 말이 오히려 야당에서 더 나와서 역풍이 불었어요. 또 원나경원 단일화 한다고 그래서 네.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3등이 뭐 그럴 가능성도 더 있거든요. 무당층서도 선호도 높아졌다. 한동훈 후보 1강이다. 근데 계속 1강이야. 문자 논란도 있고 사천 논란도 있는데 진짜 계속 1강이야 라고 했는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 여론조사인지 같이 보시죠. 네. 지금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6월 25일부터 27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은 지난 9일부터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의 이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두 개를 저희가 같이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한동훈 후보 38이었는데 45가 됐죠. 그렇죠? 지금 7%포인트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15, 원희룡 15, 12, 윤상현 4, 3입니다. 지금 봤을 때 다른 후보들은 큰 차이가 별로 뭐 없어요. 근데 일단 오차 범위 밖으로 한동훈 후보는 확실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목이 무당층에서도라고 얘기를 했죠. 무당층만 따로 좀 빼서 볼까요? 무당층만 따로 빼서 봤을 때입니다. 무당층은 13에서 26이 됐어요. 13에서 26.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16에서 10, 10에서 7,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5 똑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나 후보, 원 후보에서 이 지지가 한 후보한테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 후보가 문자 논란이 있기 이전의 여론조사와 문자 논란이 있은 이후의 여론조사를 지금 같이 비교해봤는데 지금 이 조사를 보면 김수민 의원님 문자 논란이 한 후보한테 득이 된 건가? 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경선이 출발할 때부터 구도가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구도에 가까웠는데 문자 논란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굉장히 시선이 집중이 됐고 네. 또 사실 문자 논란에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영부인이 그 당시에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구심이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실 뭐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자동으로 차별화가 돼버리는 이런 효과들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방증이 무당층에서도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것. 이 부분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정치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가 되면서 무당층에서도 더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도 대선은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넘어갔고 우리의 다음 타자는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더 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이가 더 벌어졌다. 물론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하고 일반 지지층하고는 이제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일반 지지층의 향방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무당층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무당층의 표심이 얼마나 반영이 될 거냐를 보면 사실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2고요. 당심이 8입니다. 민심 2 중에서 민심 2 중에서 일부가 무당층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당층 자체는 사실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윤주진 위원님 사실 한동훈 후보는 뭐 내가 후보 자격이 되면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다면 나는 대선에 나갈 거다라고 또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확장력이 있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오히려 이 논란을 계기로 확장력을 갖게 된 겁니까, 그럼? 근데 여기서 이 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런 네. 구도의 문제, 즉 현 대통령과의 차별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이념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면에서의 확장성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이 둘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관계가 인정이 되면서 지금 무당층을 보면 거의 무당층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정 지지율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층에서 봤을 때 그동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입었던 뭐 스타 장관 이런 느낌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 혹은 친윤과 맞서는 어떤 여당 속의 야당의 느낌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무당층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죠. 다만 이것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계속해서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또 얼마나 이제 뭐 유승민 의원 이런 같은 분들처럼 어떤 이념적이나 사상적인 면에서의 확장성을 꾀할 수 있을까? 여기서 앞으로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적인 확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구도라는 게 전대가 끝나고도 어떻게 갖고 갈 건지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분명한 건 현재 한동훈 후보가 단연 1강이다라는 것만은 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봐도 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나경원, 원희룡 서로 나를 도와야 한동훈 독주의 단일화론 다시 부상. 네.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주변에선 할 수 있는데 후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나경원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글쎄 너무 지금 계파 싸움이 패싸움처럼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어떤 후보하고 단일화는 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이렇게 거친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각이 비슷하면 거친 싸움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로 단일화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경원 후보 불과 한 보름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지난 6월 27일이에요. 네. 일부 친윤의 기획상품처럼 등장한 후보가 있는데 당연히 저는 그런 후보들과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연대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확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후보가 오늘 이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다시 일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계속되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제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네, 원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일고의 가치도 없고 무슨 기획상품 이런 얘기하니까 약간 화가 났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꾸 나오는데 더 이상 후보 입장 존중합니다. 끝. 그러고 그냥 끊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칼처럼 딱 선을 그었던 나 후보가 지금 보신 것처럼 아니 싸우지 말고 우리 생각이 같다면 나로 단일화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로 지금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여선웅 의원님. 입장이 왜 바뀐 것이냐. 왜 바뀐 겁니까? 지지율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 전에는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먼저 제안하고 나경원 후보가 거절하는 모양새였는데 네. 어제 같은 상황만 봐도 나경원 후보가 먼저 이야기하고 원희룡 후보가 이제 대답이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최근에 지지율 추이가 약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2주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2자 구도에서 3자 구도 되면서 결선은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결선 간다고 하면은 자동 단일화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 했는데 지금 추세를 봐도
그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그러니까 결선을 가지 않고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결선이 없거든요. 만약에 결선이 없게 된다고 하면은 단일화를 결선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지지율 영향,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약간은 추격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단일화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과거보다는 약간은 단일화 가능성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선에 만약 간다고 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단일화 같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결선에 안 갈 것 같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단일화 얘기가 더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럼 아까 저희가 좀 영상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탁 잘랐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보다 아까 저희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살짝 조금씩 차이가 더 높아요.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돕는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까 원 후보 약간 불쾌감을 좀 드러냈었거든요. 아, 입장 존중해요. 그만 물어보세요. 그랬었거든요. 원 후보가 나 후보를 도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좀 주의를 지켜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전당대회가 나흘 남았습니다. 19일부터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하거든요. 대세가 어느 정도 좀 굳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후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린 거죠. 네거티브를 대대적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전혀 먹히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흑색 비방 선거로 주도한다는 이미지만 얻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공천 개입이니 뭐 그 김경률 회계사 뭐 금감원장 뭐 내정 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뭐 증거가 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풍이 좀 분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 투표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연대설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1차 투표까지는 가야지 네. 오히려 그 한동훈 후보의 과반수를 막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한 사람이 사퇴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과반수 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한동훈 네. 후보가. 그러니까 1차는 가고 2차 결선에 가서 뭐 좀 모양이 다시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지금 선거 나흘 앞뒀는데 변수는 전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뭘까요? 하나는 친윤 대통령실이 또 하나 터뜨리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나경원, 원희룡 연대 네. 둘인데 두 개 다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대통령실도 김건희 문자가 오히려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개입해 김건희 여사 정권이라는 말이 오히려 야당에서 더 나와서 역풍이 불었어요. 또 원 나경원 단일화 한다고 그래서 네.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3등이 뭐 그럴 가능성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대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2등, 3등이 저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연대만 얘기하면은 그 얼굴이 굳어져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대하자고 하는 입장이니까 네. 저 원희룡 후보의 저 공공한 입장 이번에 공천을 봐서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연대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는 이번 전대 변수 두 가지다. 하나는 뭔가 친윤 쪽에서 그러니까 반한동훈 쪽에서 뭔가를 추가로 터뜨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뭔가 나원 두 후보가 연대하는 것. 두 개가 변수인 건데 둘 다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연대 가능성이 좀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나경원 후보는 우리 연대하는 게 어때요? 라는 취지로 지금 쓱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 원희룡 후보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원 후보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같이 볼까요? 정치에서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굳이 말하자면 나경원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느냐. 아니 연대하는 겁니까? 손잡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서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원 후보가 나 후보를 돕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붙였죠. 굳이 말하자면 나경원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원희룡으로 단일화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 지금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나로 단일화. 네. 이 동상이몽을 깨고 연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차 투표 전에 단일화를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건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져요. 네. 왜냐하면 그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 50% 미만을 하려면은 반대로 단일화한 후보가 50%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선 투표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는 경우 혹은 원희룡 후보가 올라가는 경우 물론 그럼 이제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50이 안 되는 경우겠죠. 네. 원희룡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가면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도울까? 이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가면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도와야 될까? 도울 수밖에 없죠. 아. 왜? 원희룡 후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를 막기 위해서 나온 의미가 좀 크잖아요.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친윤은 한동훈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을 막을 카드가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흥묘백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결선 투표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 단일화도 완전히 판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